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쉽지가 않게 좀 끝났습니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죠.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 열립니다. 오셔서 뭐 여러 개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도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대급의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네. 근데 올해 되었는데요. 올해 지금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까지 포함해서 보면, 서킷 브레이크가 지금 13번째 벌어졌거든요. 근데 올해만 벌써 7번째입니다. 7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ETF 이후로 지금 5번째인가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오늘 나온 게.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지금 단일 ETF로 인해서 시장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수급이 부족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오늘 정책주 관련했던 어떤 이슈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전혀 나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6월 8일 날에 이제 ETF 5월 28일인가 7일 날 상장했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오늘로 4번째, 5번째 나왔거든요. 5번째 나왔는데, 뭐, 사이드카는 뭐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어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주가 흐름도 오늘 뭐 거의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도 엄청 큰 폭으로 떨어졌고, 삼성전기도 거의 뭐, 초토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가 최근에 들어서 5월 달에 전쟁 이슈 뉴스가 끝나고 난 뒤부터는 삼전 뉴스만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돈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 다시 또 원위치 되는 모습인데, 원위치 되려는 모습인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3개월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한 달 떨어집니다. 한 달. 지금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삼전닉스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와서 지금 어디가 바닥권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차하면 이제 122평선 언저리까지 122평선 언저리가 한 6,50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요까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솔직히 뭐 지지선 여부는 그 다음부터는 없죠. 심리적 가격선 이제 6천선 6천선 깨지면 이제 뭐 우리가 전쟁 났을 때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극도로 지금도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폭에 빗대보면 역시나 지금 이제 수급이 일반적인 종목으로 가지는 않고 어떻게 넘어가요? 다 인버스 레버리지 쪽으로 ETF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더 많은 하락세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고 오늘 또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MTN, 네이버나 카카오, 뭐 구글에 MTMW 검색하시면 여기 고고스탁 변경주식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가볍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13% 폭등했다는 소식. 그다음 ADR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상당히 좀 있다. 255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오늘 미국에 오늘 본격적으로 SK HY가 상장이 되겠죠. 오늘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미국의 이 하락세가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별다른 이슈 뉴스가 없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소폭 떨어졌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빠지고 들어오면 마이너스 14% 8% 빠졌거든요. 삼전이스가. 그래서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정도 수치면 마이너스 한 5% 넘게 빠져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지도 못하게 뭐 약보합 강보합으로 끝났다. 그럼 내일 또 저가 매수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은 진짜 예측 불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 또 상승 사이드카 발동돼 버리고 조금만 뭐 악재가 나오면 이제 하락 사이드카 발동되고 심하게 말하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는 좀 전혀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오늘 같은 날에 뭐 트럼프 이제 뭐 지시로 이란 상대 추가 공습 개시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느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유가도 크게 문제가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유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가도 72달러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도 좀 낙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도 한 80달러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유가도 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 흥국석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뭐 그 다음에 사마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겨서 보면 이번 주에 이제 결국 중요한 건 CPI인데 CPI도 남들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TSMC 실적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CPI는 결국에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앞전에 얘기했지만 결국 에너지 근원 물가 지수죠. 에너지랑 식량이랑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일정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 이제 에너지 즉 유가죠, 그죠? 유가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전쟁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7월달과 6월달이잖아요. 6월달에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서 유가가 좀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다시 또 전쟁이 나면 유가는 또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CPI도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보여지는 이제 15일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죠. ASML 노광 장비업 쪽인데 이 종목의 회사가 거의 을 중에 을이죠. 이 회사와 그 다음에 그 TSMC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CPI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뭐 110달러, 110달러 이러면 중요한데 이미 유가가 한 지금 5월달 대비해서 유가 떨어졌잖아요. 80달러라 또 70달러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제 이번 달 그 다음에 CPI 등도 PPI도 있거든요. PPI도 나오는데 PPI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전년 대비 예상치 수치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14일, 16일 국토위, 국융위, 재경부서 공급 금융 세제 논의 이거 나오기 전에 오늘이죠. 오늘 이제 자산운용사와 함께 금감원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물어봐요. 오늘 이제 증시 자체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김용법 레버리지 ETF 필요시 보완 뭐 시장 상황 점검해서 결정하겠다. 저번주 뉴스거든요. 이게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얘기를 하고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국무 얘기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HLB FDA 실사 지적사항 확보 간암 신약 재허가 절차 착수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방송에서 2024년인가요? 그때 HLB 떨어지고 난 뒤로부터 제가 절대 하지 말았거든요. FDA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하지 마면 되거든요. HLB 제가 작년에도 얘기해드렸고 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딱 나가고 난 뒤로부터 절대 손대지 말았거든요. 근데 이날 또 한각 고도가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재심자 한다. 소식이 급등했거든요. 하지 말았어요. 또 떨어졌죠. 또 안 돼요. 또 떨어지죠. 벌써 갔으면 진작에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FDA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지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면서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이래 가는 것도 문제고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뭐 이때까지 보고 있다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제약 바이오 종목에 예전에 한 20몇 년 전쯤에 나오는 이제 세력들 작업되는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한까지 대량거래 붙어서 회사는 기본 다 가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들보다는 반도체가 좋다.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7일 1일부터 수출액이 298억 달러로 이제 53.9% 올라갔다. 역대 최대 반도체 193% 증가했는데 오늘 삼성이선 꼬부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좀 가격이 실적이 안 된대요. 그 우려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SK하이닉스도 지금 상당히 오바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소위 말해서 SK하이닉스도 고가 대비 좀 있으면 마이너스 50% 빠지기 세거든요. 제가 단기간에 올라간 게 크잖아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던 부분인지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섹터도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200만원 이하부터는 조금씩 잡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급격히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급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좀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이제 바닥권에서 확인하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 해당 솔주형으로 주가가 좀 돌아왔다가 역시나 지금 해당 솔주형으로 어깨 좀 떨어진 거죠. 그죠? 지지 여부. 다시 한 번 더 반등세. 뭐 여기까지는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그죠? 다시 조정받고 올라가는 자리. 당연히 걸리겠죠. 그죠? 다시 쌍바닥 찍고 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더하다. 좀 오바질이긴 하다. 과매도 구간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료도 나쁘진 않아요.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하향이래요. 아니, 불과 우리가 지금 6월달만 보더라도 삼성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2주 전까지만 보더라도 삼성닉스 뭐 400만원 간다. 그런 새끼들, 나쁜 놈들, 증권사 애들 보면 증권사 리포트 그래 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갑자기 또, 실적 전망이 하향이래.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이렇게. 개인들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좀 문제긴 한데, 증권사 리포트 말 한마디에 주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오죠. 국토장관. 오늘 또 조금 뒤에부터 뉴스 나옵니다. 호남권 광주 군공항 부지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이미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또 국무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 금강원장이 자사운용사와 만나서 ETF 과장 광고를 경고합니다. 아니, 과장 광고를 경고할 얘기 아니잖아요. 그지?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ETF 과장 광고가 아니고, 이 단일 ETF 관련해가지고, 저기 잘안 시켜. 단일 ETF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좀 규제를 해야 되겠죠. 단일 ETF. 그지? 제일 중요한 단일 ETF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곡되게 만들어잖아요. 왜냐? 장중에는 수급이 좋아요. 아니, 오전장에는. 근데 장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중에는 지금 수급이 없죠. 수급이 없어서 다 돈 어디로 넘어갑니까? 전부 다 ETF로 넘어가거든요. 삼전니스 ETF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데스 200이나, 코데스 100이나, 뭐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다 지금 이제 시총이 높은 삼전니스에 의존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ETF 과정 광고 하지 마라. 되게 좋은 취지긴 해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것도 뒤에 넘기도록 하고. 이찬진, 운영사 책임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금강원장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걸 허가를 내는 거잖아. 그렇지. 정부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사의 책임이 중요하대. 떠넘기기잖아요, 완전히. 저거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자산운용사들한테 떠넘겨요. 자산운용사들은 그냥 말 그대로 상품 만들어서 지금 법적인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제?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과대 광고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운영사 책임인데 이게 뭐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한다는데 그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삼전닉스 ETF 때문에 다른 ETF가 지금 다 엉망이 되거든요. 다른 종목이 다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지 못하는 것 같고, 예탁금 뭐 당국 교육, 투자자 교육 예탁금 기준 강화 등 고심하고 있는데 쌩까고 있죠. 그죠?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늘 최대 낙폭 SK 하이닉스 쇼크의 레버리지 30%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 크게 떨어졌죠?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00만원 무는 SK 하이닉스 ETF 낙폭 상위 10개 중 7개가 단일 레버리지다. 이건 코스닥 거래소 사이드가 발동이 되었고,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떨어져서 6,800이죠. 그죠? 6,800까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6,500까지는 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것도 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죠. 레버리지 난리통, 방송한다는 금강원장, 입구 딱 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지? 결국에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왜 이게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지금 보기엔 그래요.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여러 안건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제, 단일 ETF 관련뿐만 아니라, 지금 증시 현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이 안건에 대한 해법을, 현 정부의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들한테 좀 보고를 하겠죠. 보고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보고해서 해법 중에, 여러 가지 해법 중에, 뭐 이제 대통령에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 금강원장이 결정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단독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겠죠. 마련한 상황에서 최후 결정자인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뭐 혹은 뭐 그 밖에 총리나 그 밖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1분보다 이제 결정 권한이 높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에서는 이게 아직까지는 입국당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결정한 상황이 지나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고 들어누워서도 막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논란거리가 많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멘트를 안 한 것조차는
뭔가 지금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방안의 검토의 결정을 결국에는 이제 내일 이제 안건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일 14일, 16일도 그래서 한 이번 주 정도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와, 진짜 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SK 하이닉스가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좀 마이너스 17% 떨어졌거든요. 개잡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잡주가. 솔직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올라갈 때는 저글리끼리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주시장 대 역시나 뭐 국내 시장은 디커플 현상이라서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은 또 내일 이제 삼전닉스에 따면 다르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전닉스 플러스 칠형제. 여기서 칠형제죠, 그죠? 칠형제도 이제 좀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삼전닉스로 좀 굳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칠형제라는 거는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게 말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칠형제도 볼 필요 없고 이제 삼전닉스 때 움직임 달라지고 거기에 플러스 단일 ETF입니다. 단일 ETF. 단일 ETF에 따른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게 상승 사이드카냐, 하락 사이드카냐, 뭐 이렇게 발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주기시장에서 떨어질 때는 이제 주가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라서 서킷 브레이크가 또 다시 또 발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는 게 지금 증시 특징이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하고 매매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이거 뭐 특히나 장중에 얘기하면 이제 10시 지나서 10시 이후로부터는 가급적이면 이제 소량만 하시거나 손절할 수 있는 금액도 커야 돼요. 요새는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 마이너스 한 7%, 8% 빠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한 20% 빠져버리거든요. 아침에 시세받고 나면.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침장에만 좀 단타 치시고 기다렸다 오장에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 따른 낙폭과대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전익스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단일 ETF 관련했던 이슈 뉴스가 만약에 당장이라도 뭐 장 마감하거나 혹은 내일이라도 뭐 속보로 나오게 되면 주가는 또 갑자기 또 올라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국내 시장, 내미 시장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과한 매도세라 소량씩 좀 잡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량씩 좀 잡아가셔도 된다 얘기하는데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기약이 없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공유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역시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국내 시장은 역시 어디 쪽으로 봐야 된다. 그치? 삼전익스 빼고 나면 볼 게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오늘도 수급이 제일 좋았던 게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죠? 반도체 소부장인데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공정 관련해서 계속 보시라고 말하잖아요. 전공정. 오늘도 수급 좋았던 애가 PSK 홀딩스, 테스 이런 애 수급 좋았잖아요. 결국 오늘 우리가 좀 일찍 팔았거든요. PSK 홀딩스도 아침에 9시 10분에 팔아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한 16만원까지 올라온다. 근데 이제 장세가 너무 빨리 들어와서 이게 빨리 팔아라고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PSK 홀딩스.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거든. 볼리즈밴드 상한선까지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랬거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16만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 들어오더라고, 장중에. 그래서 15만원에 많이 팔아냈어요. 9시 10분에. 이 고가는 한 9시 30분 정도 이제 빠진 것 같거든요. 9시 30분. 그래서 제가 회원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9시 30분 정도 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다. 수급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시 30분 전에도 웬만해서 다 팔았어요. 오늘 수지 나온 것도. 뭐 저 보고 있으면 뭐 또 이제 오늘 아침 들어가서 먹었던 빛과전자도 아침 9시 13분이죠. 그죠? 2,700원인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9시 반도부터 시작해서. 9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매물 쏟아져서 다 투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웬만해서 다 아침에 좀 팔고 나갔고요. 다 팔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거래소 시장은 마이너스 한 9.8%, 코스닥 시장은 뭐 거의 한 8% 넘게 고가 대비 지금 하락세를 보였던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주 얘기해드리면 내일도 뭐 이렇게 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네, 반도체 소부장.
역시나 이제 반도체 소부장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게 종합주가 시간에 가냐 안 가냐 문제거든요. 가냐 안 가냐.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네 번째로는 역시 호남 반도체. 내일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이 지금 정부에서 크게 밀어붙이거든요. 호남 반도체도 쉬운 자리 아니에요, 이제. 단타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폭염 관련 종목도 있죠. 폭염 관련 종목들. 이제 여름 특수성 관련 종목인데, 위닉스, 신일전자, 그 다음에 파세코, 뭐 이런 애를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수급도 애국테마, 이런 애들은 좀 특별한 종목들이겠죠. 단일 이슈 뉴스로 수급들은 깜짝 수급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증시가 좋아서 반도체 종목들이나 소부장이 올라가면 이런 애 잘 안 갑니다. 반대로. 그렇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로, 반대로 내일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면, 혹시나 또 떨어지게 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유가 관련 애들은 또 실시간으로도 미국 시장이랑 유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 72달러거든요. 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 종목과 함께 신재생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왜냐면 삼성닉스, SK하이닉스가 그지? 그래서 이제 삼성닉스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실은 입장에서는 더 사지는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일 초점 종목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어쨌든 특징 종목으로 봐야 될 게 첫 번째로 파세코 드리겠습니다. 파세코가 여름 특수 종목이죠. 역시나 이제 제습기 플러스 이제 창문형 에어컨 관련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도 수급이 좀 들어왔어야 될 시장이에요. 건들고 좀 돌았던 모습이 크기 때문에요. 이것도 내일 체크해 보시면 8,100원에서 8,300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역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고 들어오는 수급, 이제 폭염이죠. 폭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날씨가 또 더워지면 이 또 이제 전력에 따른 부분이 좀 생기거든요. 전력 관련해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력 그 관련해서 지금 소비량이 좀 늘어나서 지금 이제 남은 전력이 얼마냐 이래가지고 관심, 뭐 경고 뭐 이런 거 뜨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따라 또 주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뭐 이거는 한 8,100원에서 8,300원 정도로 보시고, 7,300원 손절가, 9,000원 일단 목표가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한양ENG를 잡아드리겠습니다. 한양ENG도 최근에 한번 단기 수급이 좀 돌았다가 여기다가 빠졌는데, 동종목은 또 이제 한양ENG 원래 우주항공 관련 종목을 알고 있잖아요. 우주항공 관련 종목도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이 종목도 원래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만, 초고선도 특수 절비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관련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화학가스, 화학물질, 뭐 초고선도 설비를 관련했던 설계 시공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내일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자리가 좋아서 좀 종목 넣어가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종목도 확인하고 좀 공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클린룸 관련해서는 종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이제 공략하셔야 되는데, 와, 진짜 뭐 종목이 없어요. 내가 손절가 설정하고 32,000원대 한번 공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두 종목 정도는 잡아드리도록 할 건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시장입니다.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글로벌 시장은 되게 편안합니다. 국내 시장만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시장에서도 잘 확인한 뒤에 장중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오전장과 오장에 집중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또 MTN에서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좀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해주시고, 그 다음에 MTNW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요즘 방송 준비하고 있다, 그죠? 8시부터 방송하니까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방송 들으실 분들은 일찍 오시면 제가 종목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도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